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뭐 버섯도 아닌데 포자래요. 수포자. 안녕하세요. 디든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제가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연이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수포자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과목 흥미도를 조사해보면 가장 낮은 하위권을 차지하는 과목이 혹시 예상되시죠? 네, 수학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뭐 버섯도 아닌데 포자래요. 수포자. 게다가 수포자인 친구들은 너무 당당하게 본인이 수포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뉴스에서만 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수포자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수학 선행하고 있나요? 수학은 선행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혹시 이렇게 선행을 하고 있다 하면 우리 아이의 수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우리 친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선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아이 수학 실력에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전문적인 수학학원에 가서 선행을 하든 또는 가정에서 엄마표로 선행을 진행하든 어쩌면 지금 당장의 점수 상승에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 지금 당장의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진정 갖춰야 되는 거는 점수가 아니라 실력이잖아요. 우리나라 수학교육과정과 전 세계의 수학교육과정을 좀 비교해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과정이 굉장히 진도도 빠르고 과정이 훨씬 더 어렵고 심화된 내용이 초등부터 고등까지 배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수학 그렇게 못하던 아이가 외국에 있는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 수학 천재처럼 여겨진다는 그런 이야기. 실제로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 결과에도 우리나라의 성취도 결과가 굉장히 상위권이죠. 그래서 이미 교육과정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진도도 빠르고 앞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더 속도를 붙여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건 우리 대부분 친구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16년 동안 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로 공부 잘하고 영특한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선행을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다 또는 필요하겠다 이런 친구를 딱 2번 봤어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 소위 말해서 그냥 가진 능력이에요. 타고난 거죠. 그런 친구들을 발견하면 아이에게 조금 더 의미 있는 교육에 대해서 제가 부모님들께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 거기에는 똑똑한 친구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99%의 친구들 1%의 특별한 아이들 TV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99%의 아이들은 선행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작은 득, 그 이면에 있는 커다란 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어떤 한 아이가 나 저거 다 배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또 한 아이가 나 중학교 1학년 거 벌써 시작했어. 그럼 주변에서 야 너 어디까지 나갔어? 요즘 뭐 배워? 방학 때 넌 몇 바퀴 돌렸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고 있으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여유 시간에 많은 양의 학습지를 꺼내놓고 막 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나와서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이 어떻게 푸는지 이 방법을 물어봐요. 네, 포커스가 푸는 요령에 맞춰져 있죠. 그럼 저는 학생에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개념 학습 자체가 대부분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당장 배우고 있는 자연수의 혼합계산까지 완벽하게 익히지를 못했는데 아이가 중등 과정에 당시 풀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선행을 하면서 진도가 막 빨리 나가고 더 뒷단계에 많은 학습적인 내용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본인은 속을 꽉 채워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아이 수준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계속 진도만 나가고 있다면 한두 번 정도 들어본 그런 개념들이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는 잔상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잔상이 마치 본인이 아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몇 번 들어본 이야기는 또다시 비슷한 걸 들었을 때 아 맞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 쉬워요. 들으면 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지 상태에서 개념을 설명해봐라고 하면 한마디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굉장히 쉽게 푸는 모습을 본인이 풀이 과정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들었던 개념이 완전 학습이 된 개념이 아닌데 문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메타인지 즉 본인이 잘 알고 또 모르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차례 이렇게 들어보고 본 내용을 안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안다고 착각하면 어떻겠어요? 집중도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기본적인 수학책과 수학 익힘책에 나오는 문제도 오답들이 쏙쏙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의 발달 단계나 또는 인지 능력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학습 수준이나 또는 학습 양을 우리 친구들이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학원에서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적인 부분을 익혔기 때문에 보고 들었을 때는 본인도 익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집에 와서 혼자 해보려고 하면 간혹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기억도 안 나고 말이죠. 그런 날이 계속 반복되고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고 이런 기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면 돌이키기 힘들 만큼 결손이 진행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몇 년의 과정을 되돌아가서 다시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도 꽤 많거든요. 하지만 애매하게 많은 것들을 아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후행학습도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를 본인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워해요. 그리고 특히 너무 저학년 때부터 과도한 선행학습을 한 경우에는 심각하면 자뇌 운의 균형을 깨뜨리고 기억, 중추, 해마의 신경세포까지 손상을 입힌다는 내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러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예전에 근무하던 병원이 과학고와 같은 특목고 근처에 있었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상담을 하러 많이 왔는데 그 친구들이 일관되게 힘들어하던 부분이 선행지옥이었다고 이야기를 한다 해요. 네, 선행지옥.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도 본인이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학습 부분이 그 선행학습이었다는 거죠. 이해도 도저히 되지 않는 미분적 부분을 문제 푸는 방법을 계속 익히면서 어쨌든 진도를 나가면서 익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 개념을 몇 년 전에 굳이 배우지 않고 진도 나갈 때 배웠다면 그 앞선 몇 년을 지옥까지 생활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다더라고요. 저로서는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아이들의 공부 체력이 받쳐준다면 그래서 선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아이들 꼭 수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선행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선행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리고 폭넓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진도, 속도보다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속도 내서 진도 뺀다면 빠른 속도로 수포자로 갈 수도 있어요. 본인의 몸 사이즈에 맞지 않는 조금 큰 옷은 조금 더 우리 아이 몸이 자란 뒤에 그렇게 입으면 딱 맞고 예뻐요. 오늘도 우리 아이 공부 방향을 잡는데 제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